처음에 이제 강남부터 좀 더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마용성강까지 이제 퍼져나가고 실제 강남이랑 강북이랑 좀 온도차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남이 이제 강남구를 말하는 건 아니고 강의 이제 남쪽 주요 지역들 강남 3구 그리고 뭐 마용, 성강, 마포, 용산, 뭐 성동구, 광진구 중심으로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특히 이제 최근 시장에서 가장 비쌌다라고 말한 시기가 2021년 시장이 이제 거의 최고가를 그때 아파트들이 많이 찍었는데 거의 그 시세 대비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그 지역들은 거의 그때 가격으로 치자면 한 90% 정도까지는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또 온도차가 있다고 하는 게 강북 쪽으로 가면 이제 뭐 노원부터 시작해서 뭐 도봉이나 이런 지역들은 평균치가 아직까지는 80% 정도가 이제 회복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거의 90%를 넘고 단지로 보자면 강남 같은 경우 뭐 성동이나 이런 주요 단지들이 이미 최고가를 찍고 넘어선 그런 단지들도 있지만 이게 강남권, 강북권 이제 온도는 다르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지금 분위기는 사실 그렇긴 해요. 이제 제가 사실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시세를 되게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근데 호가는 여전히 특히나 선호하는 단지들 신축들 기준으로 여전히 호가는 올리고 있다. 근데 이제 거래되는 건 어떻냐? 7월까지는 진짜 부지런히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7월에 단지들의 실거래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매매 거래가 정말 많이 찍혀 있는데 8월은 확실히 7월 대비해서는 거래량적으로는 좀 줄긴 했는데 근데 아직 뭐 어떤 시장이냐 말하기엔 좀 이른 게 이제 다음 달부터 대출 쪽에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이런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규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반영되는 시기 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까는 사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현장 분위기가 호가는 올리고 있지만 거래의 속도도 7월 대비는 조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런 대출 규제 영향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는 그거는 아직까지 반신반의다. 좀 관망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리님 같은 그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투자를 거의 한 9년 정도 해오다 보니까 그 시장이 변하는 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대출을 뭐 규제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1%대 저리로 되게 좋은 기회를 줄 때도 있고 정책도 마찬가지 되게 완화해 줄 때도 있고 정말 숨 쉴 틈 없이 규제하는 시기도 있고 그러니까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시행됐을 때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불안하고 조급한 것보다는 막상 그때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지 이제 그때 좀 더 자세히 고민해보자 라는 마음이 하나고 또 하나는 사실 투자는 그런 것 같아요. 투자가 됐던 내 집 마련이 됐던 내가 무리만 안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사실 버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 어느 정도 지역도 이제 정해졌고 단지도 막 열심히 보고 있었어. 그러면 걔가 만약에 아직까지 덜 올랐어 싸다면 이제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나는 어디에 집을 마련하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뭐 투자로 자산을 마련하고 싶은지 이런 계획이 아직까지 전혀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뉴스 보고 마음 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아직 준비된 거 없는데 그냥 뉴스만 보고 혹시 내가 모든 기회를 다 놓친 것처럼 되게 허무해하고 허탈해하고 마음이 너무 급해하시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 번은 제대로 조금 찾고 공부하고 그때 시기에 맞춰서 내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뭐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뭐 투자로 자산 마련이나 이런 거 고민해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 인생에서 제일 큰 돈 쓰는 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를 내가 시장 분위기에 떠밀리듯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서 아니면 대출을 규제할 것 같아서 어디가 좋은지도 모른 채로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모른 채로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오래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조금만이라도 준비하셔가지고 그 돈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준비 안 됐고요. 네. 근데 마음이 급하긴 한데 지금 뭔가를 하는 게 더 무서운 마음도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당장 내가 어디 가서 뭘 선택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도 계획조차도 이제 세우기 어려운 단계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 계획 정도는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내가 원하는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 집 마련 한 번에 못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돈
돈을 불리는 단계를 거쳐서 그 집을 살 것인지 최종적으로 그 방향부터 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나 아무 준비 안 돼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이 시장 분위기가 나의 마음을 불안하고 조급하게 해서 먼 얘기 같은 부동산이나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가 또 한편의 기회가 돼서 진짜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PD님이 오히려 지금 시간이 저는 부동산 공부에 한 번은 발에 담가보는 그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디 알려주실 거예요? 지난번에 성동구랑 강동구 알려주셨잖아요. 다 올라서 뭘 해야 되나 싶긴 하거든요. 그 시기에 꼭 알아야 될 지역들을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동구도 강남 3구 못지않게 좋은 지역이었고, 강동구도 마찬가지 강남 4구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 하나의 강동구를 또 이제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그 강동구 비슷하게 강남 4구를 강동구냐 아니면 이 지역이냐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알고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지역은 제 생각에는 어쩌면 지금이 제일 싼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볼 지역, 이 지역은 여러분들한테 생각보다 되게 많은 후보를 드릴 수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서초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작구를 같이 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동작구를 기억하시는 게 보통은 두 가지로 되게 양분화돼서 얘기를 하세요. 동작구 빌라 많고 언덕 많고 좀 낡고, 그리고 동작구 얘기하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불구불하고 이 얘기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동작구를 또 최근에 아셨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데잖아요. 거기 아리아 막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한강변에 있는 동작구 흑성 뉴타운에 대장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흑성 뉴타운 이제 아크로 리버하임을 기억하냐, 그래서 동작구를 부촌으로 기억하시는 분들과 이제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취생들의 성지, 되게 꼬불꼬불하고 언덕 많은 되게 낡은 그런 동작구, 그 두 가지로 기억하지만, 오늘 저희가 보는 동작구는 제가 아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어쩌면 지금이 제일 쌀 수도 있다, 이 지역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역이 서울 25개 구를 화면에 띄워드린 거예요. 왕관쓴 지역, 서울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지역이 서초 또는 강남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더 신축 아파트가 더 이제 많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서초구가 1등을 했다가 어쩔 때는 강남구가 1등을 했다가 하는데, 어쨌든 서울에서 이런 서초, 강남, 그 다음에 송파까지 이런 강남 3구가 가장 비싼 메인 역할을 하고 있고, 강남 3구 옆에 붙어있는 바로 이 지역. 이 지역은 서초구 옆에만 붙어 있는 게 끝이냐? 얘 건너편에는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또 얘기하는 지역이 용산이죠. 용산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 옆에 있어요. 영등포와 또 이 지역을 별도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의도에 바로 근접한 지역이에요. 동작구는 별명이 진짜 많아요. 제가 왜 위치를 먼저 이렇게 보여드렸냐면, 동작구 별명은 여기 서초구에 보면 여기 붙어 있는 게 반포거든요. 반포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흑석동 같은 경우는 서반포 라는 별명이 있기도 하고, 또 동작구의 맞은편에는 용산구에 또 대장 이촌동이 있거든요. 특히 용산구는 그냥 지역 평당가 자체가 6천만 원대예요. 그런 이촌동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이촌동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고, 또 여의도를 기준으로 하면 또 동작구, 특히 이런 흑석 같은 경우가 동쪽에 있잖아요. 동여의도라는 별명을 갖길까지, 특히나 이렇게 이제 동작구의 위치를 보면 얘 주변에 되게 좋은 동네들, 부자 동네들이 옆에 있구나. 그런 부자 동네들을 이웃으로 둔 동네이자 위치가 서울에서 진짜 중심이에요. 서울 중심지에 있고, 그 다음 동작구 위에 이 파란 게 뭘까요? 이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곳, 그 다음에 서울 중심에 위치해서 그냥 위치 자체가 얘한테 엄청난 가치인 곳. 근데 얘는 위치, 한강, 그 다음에 옆에 뭐 부자 이웃 동네들,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닌 게, 동작구의 진짜 엄청난 가치는 엄청난 교통망. 강남, 여의도, 도심, 이런 일자리들을 웬만하면 30분 이내로 다 갈 수 있어요. 30분은 제가 정말 넉넉히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실. 왜냐면 지금 보여드릴게요. 동작구에 지금 어떤 교통 노선들이 지나는지 보는 거예요. 어깨쯤에 여기 이렇게 1호선이 지나고 있고, 또 1호선이랑 비슷하게 9호선도 지나고 있어요. 1호선은 어떤 노선이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서울역이나 이제 도심권 직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이제 1호선이고, 그리고 아래로 가면 얘도 마찬가지 구로나 이런 직장들도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1호선 옆에 노량진역, 노들역, 흑성역 이렇게 있는 노선이 이제 9호선이거든요. 9호선은 정말 황금 노선이죠.
그래서 9호선을 타면 강남권 직장이 있는 부근까지 갈 수가 있고, 사실 이 9호선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동작구의 웬만한 지역, 뭐 노량진이나 본동이나 이런 웬만한 지역들은 강남권을 거의 다 10분대, 20분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먼 게 뭐 대방이나 신대방 같은 곳들이 오히려 이제 동작구로 치자면 좀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 30분대 초반 정도. 그게 동작구에서는 강남을 이동하는 게 생각이 좀 걸리는 게 30분대구나. 그 정도로 9호선을 타면 강남이랑 일자리에 정말 빠르게 갈 수 있고, 근데 9호선이 강남만 가냐, 강남 하나만 갖고 황금노선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의도, 마곡이나 9호선의 끝에는 김포공항까지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노선 9호선이 또 지나고, 그리고 제가 지금 2개밖에 얘기를 안 드린 거예요, 사실. 동작구 중앙으로 가로로 지난 이 노선이 이제 7호선. 7호선도 마찬가지 강남 들어가는 노선이죠. 그래서 7호선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얘도 마찬가지 반포, 이제 논현역 이렇게 갈 수 있고, 그리고 7호선 아래로는 2호선이 동작구 아래로 지나가고 있어요. 2호선은 지금 여기 이렇게 좌측으로 가면 구로권, 그 다음에 더 가게 되면 뭐 신촌이나 이런 곳들을 갈 수 있고, 얘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강남역 관통하는 2호선도 되게 황금 노선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1호선, 9호선, 그다음에 허리춤의 7호선 아래쪽으로 지금 2호선이 지나고, 그러면 가로로만 노선이 지나나요? 아니죠. 여기 사당, 교통하면 사당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 사당역에서 도심권으로 서울역으로 용산으로 올라가는 노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가는 노선, 그 다음에 세로로 가는 노선이 있고, 이 4호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울권,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남북 안양이나 과천이나 이쪽까지도 이어지는 노선이에요. 근데 기존에 동작구는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지나는 노선이 되게 많았고, 또 세로로 지나는 노선은 좀 사당 쪽에 치우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치면 동작구의 중심부나 아니면 동작구의 서쪽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게 촘촘한 노선들에 비하면 조금은 비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파란색 신림선, 이건 경전철인데 신림선이 교통이 되면서 그 빈자리를 메꿔줬어요. 근데 경전철 막 무시하는 경우 있으시거든요. 근데 무시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어떤 노선이냐면, 특히 이제 동작구에 이렇게 대방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대방에서 신림선을 타면 한정거장 가면 여의도가 있는 색강역이에요. 한정거장이면 여의도가 있는 색강역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모양을 한번 보세요. 모양을 보면 그럼 가로로 있고 세로로 원래 오른쪽에 치우쳐 있던 노선이 신림선으로 조금 보완은 됐는데, 여전히 여기 왼쪽,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신림선 두고선 얘네들이 뭔가 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동작구가 어때요? 지금 너무 좋은 지역이고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저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좋은 교통, 1호선, 2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 신림선까지 있는 상태에서 신안산선이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공사장 보이시죠? 개통 시기는 원래 얘기했던 시기보단 조금은 미뤄지고 있는데, 그래도 2028년 뭐 하반기에는 개통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고, 대방 쪽에서 특히 이제 좌측 신대방이나 이쪽 옆에 비어있는 자리를 또 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의도라는 업무지구를 이 신안산선이 이어주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업무지구 접근성을 높여주는 되게 좋은 노선이고, 이걸로 지금 끝이냐, 그게 아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가운데 상도역, 뭐 장승배기, 그 다음에 정말 천지개벽할 노량진역이 있는 이 부분, 얘네들 쪽이 조금 허전해요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 안 놔두죠. 왜냐면 노량진은 앞으로 정말 거의 한 9,000세대급 엄청난 큰 뉴타운이 형성될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 9,000세대 정도 규모의 주거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9,000세대라는 거는 한 집에 한 명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 9,000세대면 고덕 신도시 같은 곳이 한 10,000세대 좀 넘는 규모거든요. 그만한 신도시가 하나 짠 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둔촌주공이 12,000세대. 노량진 같은 경우는 진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말이 나와서 뭐 아파트, 새 아파트를 바꾸는 곳 이게 아니라 2003년 정도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뉴타운 한다라고 얘기하고,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정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곳인데 생각보다 정비 사업이 되게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모든 구역이 이제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까지 다 받고, 실제 8개 구역이 있는데 7개 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얘가 그럼 뉴타운이면 어느 정도 정비
되냐. 제가 아까 새 아파트만 들어오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주거지 플러스 여기에 필요한 뭐 상권이나 이런 게 그야말로 신도시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부터는 몇 년 정도 걸린다고 하나요?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시공사 선정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단지 정도거든요. 이제 예상하는 거는 그래도 2030년도 정도 즈음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은 거 아니다. 지금 노량진 뉴타운 안에 이제 8개 구역이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거는 7개의 구역이 아파트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브랜드 말고 더 프리미엄, 하이엔드 브랜드로 시공사 선정을 마쳤어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만 지금 논의 중인 단계인데 그 하나도 하이엔드 브랜드로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고 지금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다 관리처분인가 뭐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잖아요. 뭐 2주 이렇게 얘네들이 다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금 위치가 위로 한강, 위로 1호선, 9호선, 아래로 7호선이 지날 정도로 교통과 그 다음에 한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여의도의 바로 건너편에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 있는 거거든요. 얘 엄청난 입지 노량진 뉴타운은 이렇게 가로로 지나는 노선이 있는데 마찬가지 이 뉴타운을 세로로 지나는 노선은 또 없거든요. 노량진 뉴타운을 관통하면서 장승배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상도 쪽으로 지나는 노선 서부선이 또 계획 중이에요. 이게 될까 말까 막 이렇게 되게 초반에 논의 단계는 아니에요, 사실. 그 공사의 시작이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되게 초입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훨씬 더 이 노선에 대해서 가능성을 크게 착공하겠지라고 가능성 크게 보는 게 9,000세대 주거단지가 들어오고 그 9,000세대 주거단지면 한 집에 2명만 살아도 18,000명이 이 지역 안에 살아요. 노량진 뉴타운에 1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고 장승배기 쪽 이 인근에도 되게 주거지가 잘 형성되어 있고 신상도 있는 상도동 쪽에는 동작구가 정말 교통망이 좋은데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곳들이 이쪽 상도 5동 쪽이었거든요. 그 곳에 좀 소외된 교통망을 채워주는 게 결국 서부선의 역할이라 서부선 또한 이제 시간의 문제지 곧 될 노선이라고 얘기하는 되게 가능성 높은 그런 노선이에요. 정리하면 동작구 어떤 곳이지? 이미 갖고 있는 거 1호선, 2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의 신림선 플러스 곧 생길 거 신안산선 그 다음에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큰 거 서부선이라는 노선 그 다음에 서부선이 생기면 얘도 마찬가지 여의도 연결 할 수 있는 되게 강력한 교통망을 동작구는 진짜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얘는 다 가졌다. 교통망 다 가졌다. 그리고 위치, 한강 다 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른다. 소문내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되게 좋은데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낡고 구불구불하고 언덕 많고 되게 낙후돼 좀 별로인 곳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곳. 어쩌면 이 지역 어떡하지? 나중에 저 교통망 다 개통되면 노량진 뉴타운 진짜 생겨버리면 그때는 내가 볼 수 없는 지역 돼버리는 거 아니야? 그 마음 때문에 지금이 진짜 봐야 되고 진짜 지금이 가치에 비해서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작구가 흑석 아니면 언덕 주택가만 있는 줄 아세요. 근데 동작구가 엄청 다른 지역 대비 크진 않거든요. 클 수가 없는 게 서울 25개구에서 조금은 서울의 25구의 외곽 쪽에 속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린벨트도 있고 그런 유유지들이 있죠. 근데 동작구는 제가 아까 서울의 그 중심지에 박혀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땅덩어리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안 써먹을 땅덩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진 않지만 여기 있는 지역 그냥 그 땅 자체가 정말 가치 있는 땅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 동작구를 저는 오늘 이 방송 통해서 알아가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서울에서 이 시점에 좋은데 호주머니 안에 잘 넣어놨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역이에요, 사실. 동작구가 유독 이렇게 약간 입지 깡패인 건가요? 노선이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결국에는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강남처럼 그 다음에 위로 보면 도심권 일자리 종로나 광화문에 있죠. 또는 이제 이만큼은 아니어도 뭐 여의도나 구로나 이런 일자리들이 있는 곳들은 그래도 노선이 많이 지나가는 편인데 일자리가 지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작구는 일자리라고 할 만한 큰 대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로서 기능하는데도 이렇게 핵심 노선이 많이 지나는 그런 지역은
정말 흔치 않다. 동작구 안에서도 사실 오른 단지들 올랐죠. 동작구의 대장이라고 하는 여기 흑석 쪽에 이미 20평대는 최고가 뚫고 이제 지나가 있는 상태고, 또 신축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더 정고 가격에 가깝거나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동작구 안에 흑석 뉴타만 있고 신축만 동작구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교통 하나로만 치더라도 사실 엄청난 입지 가치를 가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들 중에서 동작구 안에 사실 여러 생활권들이 있거든요. 흑석을 비롯해서 이렇게 4호선 지나는 사당 쪽, 그 다음에 흑석 옆에 여기 여의도 바로 건너편 노량진 또는 노량진 옆에 붙어있는 본동 같은 곳들, 여의도의 또 아래쪽으로 대방, 그 다음에 대방 아래로 신대방 같은 곳들, 그 다음에 7호선 지나는 라인에 상도 같은 그런 이제 생활권들이 있는데, 어쩌면 지금이 가장 쌀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좋은 곳들 다 올라간 신축만 우리가 자꾸 관심 갖고 보니까 이미 올라간 거 그러면 어쩌면 지금이 싸다고 하면 그것마저 지금 쫓아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작구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생활권들이 있고, 그곳들 중에는 그래도 여전히 아직 덜 오른 단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들이 그러면 현재 이런 노선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이런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라는 상태에서의 동작구를 본 거고, 현재 갖고 있는 계획들 실제 개통이 되어버리면, 노량진 뉴타운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동작구가 지금 가치보다도 훨씬 더 이제 좋은 가치로 바뀔 것이고,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덜 오른 단지들이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지들의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는 그때 가치에 맞춰서 가격이 또 반영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리하자면, 왜 지금이 가장 쌀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나요? 올라간 거 올라갔잖아요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자꾸 좋은데 신축만 보니까 그러면 올라가고 그냥 쫓아가야 될 것처럼 느끼지만, 동작구 안에는 여러 생활권들 중에서 여전히 비슷한 입지 가치 가지고 좋은데 덜 오른 것들이 남아있어요. 좋으면 오르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안 오른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쵸? 만약에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막 오른다고 하는데 아직 안 오른 거는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조금만 더 길게 보고 있으면, 부동산의 가격은 지금 당장 올랐다 안 올랐다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면 안 되고, 얘가 시간차, 그러니까 흐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기사를 접할 때도 어떤 흐름으로 기사를 접하냐, 일단은 좋은 애들이 올랐다는 걸 먼저 접하게 되죠. 그래서 강남이 올랐대, 막 송파가 올랐대 라는 기사를 먼저 보게 되고, 또 어느 순간은 강남 3구에 더해서 막 용산, 그 다음에 성동구 막 이런 지역들이 올랐다는 기사를 접하게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뭐 종로나 영등포나 이런 지역들이 올랐다는 얘기를 또 보게 돼요. 결국에는 집이 오를 때 이렇게 지역 안에서도 순서가 있고, 한 지역 들어가서 보자 치면 단지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동작구에서 그러면 다 오르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을 때, 동작구 1등 아크로 리버하임을 치자면, 특히 20평대는 이미 이제 21년도에 제일 많이 갔던 가격, 그만큼 올라왔어요. 조금 뚫고 지나가기도 했고, 얘가 그만큼 올라가고 뚫었다고 해서 동작구에 있는 모든 단지가 다 그러냐?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들이 다음에 이제 쫓아가는데, 신축도 똑같이 다 쫓아가냐? 생활권별로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작구 안에서도 막 좋아하는, 특히 막 사당이나 이런 데는 최고점 갔던 것부터 비슷하게 많이 올라와요. 생활권 중에서도 뭐 흑석, 사당만 있진 않거든요. 흑석, 사당, 그 다음에 뭐 상도, 노량진이나 본동, 뭐 대방이나 신대방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같은 신축이라고 해도 올라가는 그런 폭도도 다르고, 근데 또 평균치를 보자면 사실 신축이 뭐 준신축이나 구축보다는 많이 오른 건 맞거든요. 이렇게 동작구를 크게 보면 정말 좋은 땅덩어리 안에 아파트들은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좋은 땅덩어리에 들어있는 아파트 중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 신축들이 좀 더 많이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그러면 여기서 연식이 조금 덜하거나 생활권 순서가 조금은 뒤라고 해도, 제가 어떤 얘기 드리죠? 동작구는 이미 그냥 땅덩어리 자체가 좋은데, 그 안에서 좋은 데 안에서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동작구를 조금만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얘 최고점으로 비교하자면 그때 가격보다는 그래도 한 15% 20% 정도 빠져있는 단지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노량진 지금 꼭 봐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만 더 소개시켜 주신다면요? 동작구 하면 흑석이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 이제 대장뿐만 아니라 이 왼쪽으로 있는 생활권들, 지금 위치상으로 보자면 흑석 옆에 여기 노들역 인근이 이제 본동,
그 다음에 본동이랑 바로 맞붙어 있는 게 이제 노량진동. 그리고 여기 노량진동 옆에 맞붙어 있는 게 이제 대방동이에요. 대방동 아래로 보라매 공원 들어보셨죠? 보라매 병원도 들어보셨죠? 그곳이 있는 곳이 여기 아래 신대방이에요.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이 생기면서 정말 주변의 환경이 많이 변할 만한 노량진이나 본동 같은 곳들, 그 다음에 또 바로 왼쪽에 맞붙어 있는 곳들, 뭐 대방이나 신대방 같은 곳들도 주거지로서 사실 뭐 학교, 그 다음에 뭐 공원이나 병원 이런 시설들이 생각보다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는 쾌적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 또한 저는 눈여겨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단지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단지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 사세요 이 의미를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찾아보면 그래도 충분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금액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에 서울에서 정말 중간 정도 하는 그런 곳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제가 단지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20평대 단지예요. 실거주지로 좋아할 만한 그런 이제 지역인데 지금 가격 20평대 가격이 지금 8억 5천 정도, 8억 5천 정도 하죠. 저는 당장은 들어가서 사는 게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저는 잠깐 이제 전세를 놓고 제가 나중에 들어갈게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8억 5천에 전세가 이제 5억대 정도 전세가를 형성하면서 한 3억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이면 동작구라는 지역에 그래도 이제 거주 환경이 괜찮은 그런 단지 20평대를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서 막 멀고 그런 데 아니에요, 저기는? 제가 왜 이렇게 동작구 진짜 교통 하나 끝내준다라고 얘기하냐. 동작구는 노선 자체가 워낙 촘촘한 지역이라 웬만한 아파트는 사실 역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은 게 노선이 몇 개예요. 그러니까 1, 2, 4, 7, 9, 신림선까지 거의 이 안에 6개 노선이 지나기 때문에 웬만한 단지는 거의 다 걸어서 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진짜 멀어봤자 마을버스 타고 사실 한 10분 정도 이내로 움직이면 진짜 핵심 노선들을 거의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동작구의 엄청난 매력이에요. 우리가 다른 지역 가면 어때요? 되게 고민하는 게 혹시 내가 이 지역에서 되게 잘못 사지 않을까? 라는 걸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동작구는 일단은 기본적인 땅 자체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뭘 사도 저는 진짜 안전빵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얘가 가지는 그 땅의 가치, 입지 자체 가치가 너무너무 좋은 곳이 동작구예요. 물론 동작구 안에서 좀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르고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엔 그거겠죠. 같은 동작구 안에서도 좀 더 좋은 생활권, 좀 더 좋은 아파트를 내가 알아보고 선택하면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승폭을 가져가는 건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내가 조금만 더 공부해 본다면 충분히 배워서 더 좋은 거를 골라낼 수 있어요. 경기도 신도시 분양받는 게 웬만한 서울 구축 투자보다 낫다라는 말씀도 또 많이 하신대, 요즘. 근데 요즘 신축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신축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는 거 맞는데, 경기도에 내가 그래도 좀 더 신축,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도 신축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서울 구축 낡고 별론 것 같아요. 막 그 비교를 많이 해주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도 결국은 구축이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남는 게 뭐냐? 건물의 가치는 이미 사라진다라는 거. 서울 안에 왜 웬만한 단지들은 다 막 리모델링 한다, 그다음 재건축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얘네가 있는 땅 자체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 아파트로 그래도 바꾸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가 신축 찾아서 또 내 돈에 맞는데 찾아서 외곽으로 나갔다. 그러면 걔네들이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구축이 된다.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걔를 새 아파트로 바꿀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공사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그냥 다른 옆에 빈 땅에 새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돈이 덜 들기도 할 거예요. 결론은 그 고민 다 신축을 워낙 좋아하니까 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그 집도 언젠가는 구축이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서울 안에 있는 이제 구축 아파트들 이마만큼 가격을 가져가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낡았지만 특히 상승장에 올라갔던 그 상승폭들이나 떨어지고도 현재 반등되는 그런 폭도 절대 작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 아파트의 건물 가치를 보고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경기도 사람, 인천 사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서울이라는 땅 안에 있는 게 되게 큰 거예요. 동작구
언덕이어도 하면 언덕 얘기 안 그래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아셔요. 언덕도 다 같은 언덕이 아니다. 어디 붙어 있는 어느 땅에 있는 언덕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왜냐? 언덕이어도 성동구에 있는 언덕 또는 마포구에 있는 언덕은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죠? 근데 언덕이어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조금 더 외곽 아니면 지방에 있는 곳에 되게 외곽에 뭐 언덕이다. 그러면 오르는 정도가 다르죠. 중요한 거는 저랑 같이 공부하는 저희 수강생분들께는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 그 언덕이 너무 거슬리고 헷갈린다. 그러면 언덕을 한번 깎아보라고 얘기를 드려요. 언덕 깎았어. 언덕 깎고 나면 땅덩어리가 남는 거죠. 그 땅덩어리가 어디 붙어 있냐, 얼마만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냐, 그 입지를 판단하는 거는 저희 아까 봤던 교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별로냐 라는 거를 보라고 얘기해요. 제가 되게 강조드리는 게 얘는 그냥 서울 중심부 한강 앞에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얘한테 엄청난 그냥 위치 자체가 가치가 있는 애거든요. 언덕에 있는 거 맞지만 그 언덕이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단점이 될 때는 올라갈 때 힘들어요, 그냥 여름에 더워요, 약간 이런 거일 거고, 또 얘가 장점이 될 때는 높이 올라가면 그만큼 뷰가 확보돼요. 특히 이렇게 한강에 접하고 있는 그런 동네들, 성동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동작구도 마찬가지. 생각보다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동네, 그런 아파트들이 또 많아지는 게 한편으로 장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간 지금 이 시장 상황 자체를 보면서 내가 뭔가 기회를 놓친 거 아닌가 하면서 속상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기회 놓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또 허무해 하시는지 허탈해 하시는지 와 닿잖아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렇게 다시 시간을 또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난번 사고 싶었던 거, 살려고 했는데 못 샀던 거, 그냥 이거를 쥐고 있으면 다음 단계가 안 보이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지금 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최고로 잘 골라서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지역을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당장 만약에 매수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은 또 되게 먼 얘기처럼 미뤄놓는 게 아니라 지금 기회가 닿았을 때 이렇게 좋은 지역들 하나하나씩 알아놓고, 또 그 지역 어때요? 내 주머니 속에 잘 넣어두고 잘 지켜보고 있으면 걔네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큰 고민 안 하고 좋은 것들 먼저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지나보면 이제 9년 정도 투자하면서 되게 좋은 곳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용기 내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운 기회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송파예요. 송파 하면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나랑 약간 먼 지역? 근데 멀다라는 게 비싸. 여기는 내가 감히 엄두를 못 낼 지역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특히 20평대 단지 중에 하나가 이제 2019년 정도 였던 것 같아요. 한 6억대 정도 매매가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송파구에,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지였거든요. 거기가 6억대면 싼 거 아니야? 왜냐면 경기도의 다른 단지들도 그래도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심지어 서울의 송파인데 그래도 여기서 6억대면 좋은 거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실행하지 못했던 거는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유리천장? 돈이 되게 적은 상태로 투자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절대가를 당시에 사는 게 저한테는 조금 되게 무리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싸고 좋은 거 알아. 근데 용기 내지를 못했거든요. 저처럼 다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좋은 단지를 알고 그 다음에 얘가 싸다는 걸 알면 한 번쯤은 용기 내서 이거를 실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한 번만이라도 가져가면 앞으로 이 안전한 자산 가져가면서 내 마음도 진짜 편해질 텐데,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또는 재테크라는 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엄청 멀고 남의 일처럼 느끼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미루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그냥 그런 좋은 단지 나도 조금 더 용기 냈으면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뜻으로 말씀드린 거냐면 너무 항상 요즘 뵙는 분들이 되게 허무해요, 허탈해요, 기회를 놓쳤어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정말 아무것도 안 오르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역도 어느 정도 올라가졌고, 그러면 올라가 버린 시장, 어떻게 보면 내가 놓쳐버린 그런 단지들은 떠나보내자. 대신에
지금부터 우리가 봐 나가는 것들 중에서 여전히 더러운 것들, 여전히 좋은데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는 것들 중에서는 내가 진짜 잘 준비해서 기회 잘 잡자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놓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놓지 못했던 이제 단지들, 놓지 못했던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걔네들이 싸지면 또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매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애들은 떠나보내고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좋은 애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애들, 걔네들만큼은 놓치지 말고 잘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지역으로 이제 촬영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이제 성동구 같은 지역도 이제 성동구 다녀오신 분이 이제 내 집 마련하시고 실제 매수했다라고 하는 거를 강의에서 이제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하는 유튜브 라이브가 있었거든요. 그때 라이브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 감사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기억에 남는 게 한 30대 가장분이셨어요. 5살 정도 되는 딸아이 키우시는 이제 가장분이셨는데, 저한테 이제 내 집 마련 또는 어떻게 이렇게 좀 자산 마련해 나가야 되는지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저랑 같이 이제 방향성도 잡고 방향성 잡아드린 대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가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더웠던 여름 진짜 부지런히 움직이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정말 꾹꾹 눌렀었다는 게 이런 거다라고 싶었을 만큼 정말 몇 장 되는 손편지를 쓰셔가지고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걸 읽고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지역을 하나 알려드릴 때 또는 뭔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드릴 때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진짜 열심히 찾고 결국에는 내 집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려주신 거였고 너무 감사해서 사실 그분께 이제 손편지를 받고 답장을 해드렸어요.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찡했던 게 그분이 제가 답장을 드릴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장 받고 그분도 몇 번이나 읽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아이랑 아내랑 이사갈 집을 다녀오셨다라고 하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가 진짜 너무 해맑게 이렇게 맛있는 이제 아이 음료 마시는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똑같이 공부했지만 누군가는 이걸 되게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그 지역을 또 더 깊이 알아가고 좋은 데 또 잘 골라놓고 기회가 되면 이걸 또 내 거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누군가는 그래 그냥 아는 얘기지 또는 그래 이거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 하면서 또 나한테 다시 먼 훗날로 얘를 또 다시 밀어놔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내가 얼마나 지금 실행으로 좀 빠르게 옮기냐 안 옮기냐에 따라서 그 분이 가져갈 수 있는 결과물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동작구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한 게 있어요. 근데 강의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냐, 솔직히 돈 쓰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쓴 거, 저는 그거보다 100배까지도 그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시간을 아껴드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내가 한 발을 내드릴 수 있는 진짜 내가 그 시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10배, 100배만큼의 가치를 주자. 그리고 지역을 뭔가 알아간다라는 거에서 마음속에 부담감은 그거거든요. 내가 어디부터 어떻게 그래서 어디가 좋은데 이걸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얘네들의 그래도 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시각,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어떻게 해석하고 가치도 그렇고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가격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을 결국에 가서 보게 되면 또 그 생활권마다 막상 내가 매수한다고 했을 때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좋은 거를 사기 위한 전략도 있거든요. 그런 전략들까지 다 담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왜냐면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그 지역 궁금해서 그 이유 하나만 갖고 강의 들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강의 들으면 좋은 거 사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저는 딱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돈 벌게 해드려야지, 이분들 움직이게 해드려야지, 이분들 시간 벌게 해드려야지. 그 가치를 내가 그만큼 드릴 수 있게 제가 가고 제가 밤새고 제가 그만큼 많이 찾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 시점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선택할 수 있게 저는 방향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항상 똑같지 않거든요. 지금 2024년 지금 이제 하반기 9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의 시장이 있고 또 지금 시장의 모습이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진짜 다행이고
오히려 저는 아직까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서울 안에 25개구라는 그러니까 많은 구가 있고 이 안에 선택지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더 바뀌면 이제 이 25개구 안에서도 점차 가격들이 더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서울에 아무 데도 집을 살 수 없어요 하는 그 시기가 올 거예요. 그게 온다는 보장은 어떻게 해요? 그게 서울 수도권의 사이클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을 번다 안 번다가 잘 안 그려질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어디가 좋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거기를 내 걸로 만들어 놓는 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가고 시장이 바뀌고 얘가 또 다시 가격이 올라가 주면 그때 우리한테 이게 자산이 돼서 돌아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시점에서만 이거 안 오르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너무 딱 지금 이 지점에서만 이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좋은 곳에 있는 것을 내가 가졌다면 오래오래 들고 가자라는 마음 가지고 그냥 할 일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또 가치에 맞게 가격이 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보시게 되는 시점이 올 거예요.